Able to live. Able to love. 안녕하세요, 더블로블TV입니다. 오늘 진행할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모델 아이오닉 1.6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전기 모터하고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친환경적이면서도 좋은 연비,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6년도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모델을 탔었는데, 그때와 비교를 해서 지금 새로운 2019년형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아이오닉이 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하고 다른 점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어서 겉에 외형하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가 조금씩 바뀐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릴이 그 터보에서나 보던 소나타 터보 같은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릴이 적용이 되었고, 왼쪽을 보시면은 헤드라이트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돼서 훨씬 이제 좀 매섭고 날카로운 눈매를 보여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데일라이트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좀 한 줄짜리로 촘촘하지 못한 데일라이트를 들어가 있었다면은 신형 모델에서는 더 이제 꼼꼼하고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두 줄짜리로, 확실히 인상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면서도 그릴하고 라이트가 인상이 달라지니까는 전면에서 보이는 차량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워지고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LED 헤드램프하고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지만 주간주행 등이 있어도 이제 깜빡이 시그널이죠. 시그널은 그냥 전구인 거는 살짝 아쉬운 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서 보시면은 측면에 대한 뷰는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제 해치백 형태이면서 스포트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이오닉 모델인데, 휠이 좀 바뀌었다는 점. 휠을 이제 이게 보시면은 휠 디자인을 예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디자인 휠은 이제 공기 저항이나 이런 걸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연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디자인 휠이 굉장히 못생겼다는 인식이 많고 이런 의견이 있었는지, 최근에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시면은 그런 휠을 티가 안 나게끔 이 차가 하이브리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휠도 예뻐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를 껴줬다는 게 인상적이고요. 사이즈는 225, 4517 17인치 휠로 전륜, 후륜 똑같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 한번 살펴볼게요. 후면에서도 전체적인 디자인은 비슷한데 이제 디테일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쪽까지 다 막혀 있고, 후면은 뭐 배기구는 아래쪽에, 전기차가 아니에요. 전기 모터가 있긴 하지만 가솔린 엔진도 있기 때문에 머플러도 아래쪽으로 향해서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테일램프가 살짝 바뀐 게, 이게 라이트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예쁘게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디테일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 공간을 전동은 아니고요, 손으로 작동을 해서 트렁크를 올려주고, 공간도 꽤 널찍합니다. 해치백 스타일답게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아래쪽 보시면은 수납함도 이렇게 어느 정도 꽤 짐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납함이 있고, 러기지 스크린도 작동을 해서 짐이 이제 밖으로, 뒷좌석하고 이 트렁크 적재함하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짐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뭐 어디 놀러를 간다거나 여행 갈 때 짐을 많이 실어놓고 하면은 뒷좌석으로 승객한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러기지 스크린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뺄 수도 있어요. 빼가지고 보시면, 잠시만요, 빼서 이렇게 아예 빼면은 그냥 더 넓게, 그리고 폴딩까지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딩을 하면은 짐이 정말 많이 실리고, 이게 폴딩을 해놓고서 이 러기지 스크린을 어디다 놔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걸 우연히 찾아냈는데, 이쪽 아래 하단을 열어주시고 이거를 넣어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넣어서 딱
밑에까지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렇게 일반으로 여기서 여 끝까지 하면은 스크린이 안 맞는데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안쪽에 홈까지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게 이런 거를 디자인해내고 꼼꼼히 신경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걸 우연히 발견했는데 와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 놨구나 라는 생각이 그럼 깔끔하게 처음에 있던 대로 그대로 이거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고 폴딩을 왼쪽도 폴딩을 하고 실으면은 뭐 제 성인이 누워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짐도 엄청 많이 실리고요. 짐 실는 거는 따로 이제 제가 한번 짐을 많이 실어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이오닉 스마트키는 보통 현대에서 보여주는 그런 키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죠? 별다른 특이점은 없고 이렇게 생겨서 누르면 잠기고 누르면 열리고 사이드 미러까지 같이 작동을 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소재 자체가 친환경적인 그런 뭐죠? 부품이나 요소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별로 싸보지도 않고 은근히 고급스러우면서 컬러가 브라운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쪽에 그리고 제가 운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곳인데 휴대폰 놓을 때 편해요. 근데 어떤 차들은 여기가 뚫려 있어 가지고 쏙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그런 아이오닉은 그런 게 아니어서 굉장히 사용할 수 있게 넣기도 쉽고 꺼내기도 쉬운 그런 수납 공간이어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여기 도어 트림 포켓도 넓게 나눠져 있습니다. 물병이나 뭐 다른 서류나 노트 같은 걸 넣을 수 있게 나눠져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당연히 오토 윈도우는 앞좌석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아니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넣어줬으면 항상 좋겠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전동 시트, 이 운전석은 전동 시트 풀옵션 모델인데 운전석은 전동 시트에 럼버 서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조수석은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르간 페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루미늄 페달 적용해서 이 왼쪽 발 받침대와 브레이크 엑셀까지도 알루미늄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면서 그냥 일반 고무 페달보다 밟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차선 유지 장치나 체크반 경보도 있고요. 여기는 헤드라이트 이제 조향각도 조절하는 모드도 있고요. 텔레스코픽은 이제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조절해가지고 핸들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보시면은 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D컷을 적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전 모델에서 보시면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신형 모델에서는 패들 시프트까지 적용이 되어서 왼쪽 오른쪽 마일스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실내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기존 이제 구형에서 바뀐 점은 실내 디자인도 바뀐 것도 있지만 이게 제일 크죠. 일단 바뀐 거는 모니터도 10.25인치로 바뀌고 이쪽 부분이 누르는 패널 자체가 다 이제 터치식으로 바뀌었어요. 버튼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문이 남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은 구형보다 훨씬 신형이 좋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고 시동 세레머니도 굉장히 예뻐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죠? 이게 아이언맨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그래픽이 나오면서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 시동을 하면은 바로 이제 전기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긴 한데 시동이 걸린 겁니다. 지금 아주 조용하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보시면은 센터 패널이 이제 들어왔어요. 10.25인치짜리 모니터도 이제 크게 들어와 있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밑에도 다 터치로 맵이나 뭐 내비, 라디오, 미디어, 볼륨만 이제 볼륨은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버튼으로 누르는 볼륨보다는 직관적으로 다이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볼륨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형 모델을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구형 모델 오너분께서는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일단 시각적인 거 자기 외관도 중요하지만 외관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지만 실내는 운전자 본인이 계속 보는 거잖아요. 운전하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적용이 되어 있고 USB 포트로 해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파워올렛도 양쪽에 2개나 달려 있고요. 하나 말고 2개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저기 좀 특이하게 생긴 컵홀더 2개. 이쪽이 보시면은 이쪽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서류나 책을 넣을 수 있는 공간처럼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 하나 더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전자 파킹이 들어갔다는 점과, 그리고 오토홀드는 원래 있었어요. 기존 모델에도 통풍하고 열선 시트에도 있었는데 전자 파킹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운전석 착자감 느낌은 심플해요. 막 고급스럽고 이런 승차감보다는 딱 이 등급에 맞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뒷좌석도 한번 살펴봐야죠. 차량이 전체적으로 길진 않지만 뒷좌석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는 느낌이 보이시죠? 제가 실제로 한번 앉아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지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착석을 했을 때 느낌은 주먹 하나는 안 돼. 제가 한 180 정도 되는데 제 운전 시트 포지션이에요, 지금 운전석은. 근데 주먹 하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앉을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키가 있다 보니까 여기 천정을 깎아놨다고 해도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가다 움푹 들어가는 느낌? 이쪽에서 가다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깎아놨다고 해도 제 키에 천장이 닿아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않나, 장거리를 갈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시트백 포켓도 그물로 되어 있고 짱짱하게. 여기 보시면은 도어에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도어 포켓도 굉장히 이제 사용할 수 편하게. 이 뒤쪽에는 보시면은 뒷좌석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게 많은데 앞좌석과 똑같이 넣어줬다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엔진을 보고 계신데요.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이 표시되어 있고 배터리를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가솔린하고 전기 모터가 함께 돌아가서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의 자동차입니다. 가솔린 엔진이 출력이 105마력 정도 되고 모터가 지금 43마력, 합해서 한 150마력이 조금 안 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는 아무래도 가솔린보다 전기 모터 토크가 훨씬 많이까지는 아니고 조금, 가솔린 한 15 정도, 그리고 전기 모터가 17 정도 발휘한다고 하고요. 그게 합산돼서 나오는 토크. 그리고 이 DCT 6단 모델이 달려있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DCT 모델 미션하고 함께 이제 달려있는 게 연비를 위해서, 그리고 패들 시프트까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출력이 그렇게 높은 출력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전기하고 하이브리드 모터를 합쳤다고 해도 출력이 150마력이 조금 안 되는 수치여서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고효율이 높은 차량인 거를 감안하면은 좋은 선택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가스리프트가 없고 그냥 지지대를 손으로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차감이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세단에서의 느껴지는 좀 부드러운 승차감이라기보다는 보통 해치백에서 탑승하고 있는 그런 해치백 i30나 기아의 K3 GT는 좀 스포츠성이 강한 해치백이죠. 그런 것처럼 세단의 느낌보다는 해치백 특유의 그런 승차감이나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이오닉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대신 후륜 서스펜션은 다행히 멀티링크가 적용이 돼서 뒷좌석에 탑승하는 공간에서도 탑승자에게도 편안한 서스펜션 승차감을 적용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가장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연비죠. 연비인데 제가 이 시승차를 받기 전에 그 전 시승한 분들의 주행 스타일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트립이 나와 있어요. 트립 정보창에서 연비를 어느 정도 찍혔는지,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이 차가 거의 연비가 20점, 계기판에 지금 나와 있는 게 20.9가 찍혀 있거든요. 20.9, 21 정도 찍혀 있네요. 리터당 21km. 이게 워낙에 연비가 좋아서
예전에 아이오닉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버전보다도 연비가 더 좋은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20km는 넘었는데 이게 왜냐면은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결합이 돼가지고 주행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자체가 연비를 위한, 달리기보다는 그렇다고 달리는 거를 못하진 않아요. 지금 미션도 보통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무단 변속기나 CVT 같은 그런 미션을 넣어주곤 했었는데, 지금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2019년 신형에서는, 페이스리프트 신형에서는 6단 DCT 모델이 미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타면서도 며칠 저도 시승을 하고 있지만, 단거리, 웬만하면 장거리는 다 잘 나오죠. 특히 더 잘 나오긴 하지만 단거리로 뭐 한 20km, 30km 타거나 가다서다 많이 하는 부근에서도 제가 연비를 측정을 해보면은 그 연비 자체도 21km를 훌쩍 넘기는, 지금 30km 정도 탔거든요. 탔는데 계기판에 나타나는 연비는 21.1km입니다. 리터당. 그래서 이 정도로, 이거를 근데 제가 연비를 신경 써가지고 정속 주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연비 주행을 했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평상시 주행 그대로 시승을 합니다. 했는데 그대로 했을 때 21km는 그냥 훌쩍 넘기는 연비. 그게 지금도 배터리 전기 모터로 해서 차량에 가고 있는 EV 모드로 주행이 되고 있거든요. 연비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이게 일단 배터리가 뒤쪽 하단에 실리면서 차량 무게 배분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전 하이브리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시승할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행 성능이 뛰어나진 않지만 차량에 그런 안정감을 주는 느낌은 확실히 느껴지고요. 전기차라고 해서 물론 가솔린 모드에서 주행하는 느낌과 전기차 모드의 느낌은 살짝의 이질감은 있지만, 변속될 때 겸용을 사용하다가 가솔린하고 배터리를 이용할 때 살짝 변경되는 그 시점의 느낌은 느껴지고, 주행할 때는 EV 모드, 전기차 모드로 달린다고 해도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오닉에서 이제 드라이빙 모드는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보통의 차량을 보면은 에코, 노멀, 스포츠로 나눠지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서는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드를 변경하는 거는 버튼을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어 노브를 왼쪽으로 밀어주면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고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쪽에 패들 시프트가 있어요. 원래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서도 이렇게 패들 시프트 위치에 시프트 버튼이 있는데, 이게 보통의 패들 시프트가 아니고 이게 회생 제동 에너지를 해서 에너지를 축적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제어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니로 탔을 때도 그렇고, 또 니로 EV 탔을 때 이 버튼이 있어서 강제적으로 이제 차량을 좀 속도를 줄여주면서 브레이킹을 해주면서 배터리의 용량을 채워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근데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전에 봤을 때는 여기에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버튼에서 자세히 보면은 모양이 배터리 모양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아이오닉에서는 그런 배터리 모양처럼 된 프린트는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더라고요. 이 버튼이 그래서 회생 제동 에너지를 배터리 충전해주는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요. 당연히 에코 모드, 노멀 모드는 없고 에코 모드가 있는데, 에코 모드에서 이제 계기판 자체가 풀 LCD 계기판이잖아요. 그래서 계기판에선 그린색 불빛으로 해서 에코 모드가 작동이 되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줄어요. 브레이크 제동을 해서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패들 시프트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버튼을 사용할 때 이제 기어 노브를 왼쪽으로 밀어서 스포츠 모드로 놓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놓고, 그럼 보시면은 계기판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린은 에코 모드에선 그린이고 여기서는 빨간색. 이게 스포츠 모드로 변동을 했을 때 이제 S 스포츠 모드 기어 너브 표시가 되고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패들 시프트를 누르면은 바로 이제 S 모양이 이렇게 숫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5단, 6단,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까지 다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만약에 그린 났을 땐 에코 모드로 작동이 되고, 왼쪽에 보이시죠? PRND 이렇게 되어 있다가 스포츠 모드로 작동을 하게 되면 S로 놓아지고, 그리고 패들 시프트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6단 1, 2, 3, 4, 5, 6단 6단 기어니까 6단 DCT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출력이 막 뛰어난 차량은 아니니까, 하이브리드가 솔직히 연비를 위한 차량이잖아요. 연비를 위한 차량이어서 뭐 출력보다는 어쨌든 고효율을 위한 차량이지만, 그래도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적용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좋은 발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띠링 알람을 주면서 앞에 전방 차량이 정차해 있다가 출발을 했을 때 알려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편하네요. 제가 뭐 운전하면서 딴짓을 하는 뭐 그런 편은 아닌데, 어쨌든 잠깐 정차했을 때 다른 물건을 만지고 있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앞에 출발하는 걸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새 차들 특히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도로 다니다 보면은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행 중에 당연히 보면 안 되고, 정차했을 때는 조금 핸드폰을 이렇게 재밌게 보다가 보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차가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 밑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여기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차가 출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시선이 앞으로 안 가니까. 근데 그렇게 보고 있을 때 뒷차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기판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계기판에서 전방차는 출발하였습니다 하면서 알림음 띠링 하면서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바로 출발을 할 수 있는, 교통체증 유발에도 방지를 위해서 아주 그런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차들 굉장히 많아요. 요새 제가 봤을 때 엄청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옵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비게이션이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이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차량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런칭을 하고 출시를 하는 현대 기아차 종류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플로팅 타입이라고 해도 신일성이나 이런 것도 문제도 없을 뿐더러 10.25인치에서 보여주는 정보와 그런 다양한 화면은 굉장히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지도,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디오 정보, 이 차는 하이브리드니까 하이브리드 정보까지 세 가지가 3분할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 메뉴로 눌러가 보면 그 화면이 이제 커져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비게이션 자체가 라디오, 오디오를 같이 쓰면은 요 정도의, 기존에 뭐 7인치, 8인치 정도의 보이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보여요. 이것도 굉장히 그전에는 작게 보이고 옆에 정보가 같이 뜨면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라디오를 없애보면은 보시면 엄청 넓어져요. 안 보이던 화면까지도 더 넓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면은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게 돼도 굉장히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자세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실 때도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목적지를 설정을 해서 내비 메뉴를 누르고 최근 목적지로 눌러서 더키호텔 목적지 설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추천도로, 최소 시간도로 나오는데, 그걸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게 화면이 넓어가지고 운전을 하시다가도 좁은 화면에서 자세히 보려고 들어가는 것보다 넓은 화면이니까는 운전을 하면서 봐도
시선이 그렇게 분산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게 장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내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이 안내 2분할로 또 다시 나눠져서 그 갈라지는 곳이나 이런 곳을, 전 내비게이션도 똑같이 나왔는데 10.25가 아닐 때는 이 화면 창이 이제 줄어든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었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점점 크게 디스플레이 늘려가면서 많은 이득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내비게이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시승차를 타면서 자주 쓰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티맵이나 카카오맵 못지않게 사용 빈도도 많고 길도 잘 안내를 해주고 실시간 빠른 길까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일반 뭐 수입차 내비게이션하고 비교하면 훨씬 좋은, 그래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승을 할 때 이런 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연비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평균 연비가 공인 연비가 제조사에서 이제 현대에서 말하는 공인 연비가 보시면은 제가 한번 확인을 22km가 넘는 걸로 봤는데, 예, 22.4km가 나오거든요, 리터당. DCT 미션이 적용이 되고 하이브리드 엔진이 올려져 있어서 나오는 평균 연비는 22.4km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그냥 단적인 예로 이렇게 막히는 건 지금 잠깐이고, 고속도로에 정속주행을 해서, 과속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달리는 정도 하고 정속주행을 했을 때 나오는 연비가 지금 계기판 트립상에 25.3km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공인연비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는 배터리 충전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이제 알아서 이 시스템이 배터리도 효율적으로 충전이 되면서, 그러다 EV 모드로 해서 전기차 모드, 배터리 모드로 사용을 해서 주행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연비가 지금 25.3km가 나오고 한 50km 정도 미터 주행을 했을 경우에요. 그리고 이 차가 시승차를 받아서 풀 주유를 합니다. 일단 가득 주유를 넣고서 리셋한 다음에 지금까지 달린 거리는 700km예요. 706km. 근데 아직까지도 주행 가는 거리가 430km가 뜨거든요. 그리고 700km에 달리는 거에 평균 연비는 21km 정도라고 계기판에 찍혀 있는데, 그 정도로 연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 구형 모델을 제가 2016년도에 탔었어요. 처음 이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나오고 나서.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은 그때도 연비는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은 하고요. 이제 이게 풀 체인지는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좋아진 거는 이제 실내 이런 편의사항이나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없었는데 그것도 생겼고, 뭐 오토홀드 같은 건 그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생겼고요. 그리고 실내 이제 내비게이션 계기판이나 이런 공조기 버튼들, 이런 게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뭐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고, 연비도 그대로 좋고, 일단 편의사항이나 이런 실내 디자인이 바뀌었다는 거,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같이 이제 환경오염이 되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친환경적인 물품이나 요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하다못해 대기오염을 대기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 자동차 이런 배기가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라도 친환경적인 차량도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 것도 맞고, 제가 볼 땐 그런 이유도 있고, 지금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타다 보니까는 공인연비가 한 22km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하이오닉에서 제가 시승을 거의 한 200km 넘게 타면서도 느끼는 평균 연비는 21.1km 정도 나와서 아주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은 고효율 그리고 친환경 두 가지 장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일리카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디젤이 연비는 좋은 건 사실인데, 안에서 실내에서 느껴지는 진동 그리고 소음 그리고 환경 오염을 만드는 배기가스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 조금 연료비는 비싸더라도 가솔린 연료를 사용을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터와 결합이 돼서 하이브리드 엔진하고 결합이 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저도 친환경적인 차량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더블로블TV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2019년형 시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블로블TV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2019년형 시승기는 여기까지고요. 더블로블TV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시승기 영상 리뷰가 도움이 되셨거나 뭐 재밌게 보셨으면은 더블로블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승기에도 다시 열심히 촬영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